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김선영입니다. 오늘도 수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사관 두 분은 황윤석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에서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제일기획, 두 번째 용의자 코리아 서키트, 세 번째 용의자 LIG 넥스원. 자, 첫 번째 용의자부터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제일기획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중국 사업 고성장 전망, 목표가 상향. 오늘 리포트 효과를 받고 있죠. 내년 투자 포인트는 중국 연결 핵심 자회사 펑타이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분석.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중국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을 상당히 증권가에서는 많이 보고 있고 주가도 이를 오늘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국 사업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기획하면은 국내 최대 광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광고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 하고요. 이 하우스 에이전시, 소위 대기업의 그 계열사로 있는 광고 대행사들의 경우는 모기업의 그 취급고에 또 제한을 받는 이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2009년도에 그 제일기획은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펑타이라는 쪽에 2016년도에 중국 사업부 매출만 해도 약 1조 원 정도, 순이익은 500억 정도. 그다음에 이번 3분기에만 해도 중국 전체 매출의 23%,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23%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광고 매체 성장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고 회사들이 지금 어떤 단계를 거쳐 있고 국내 광고 매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광고 매체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이 보이는데 보면 최근에 광고 5개년 쪽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디지털 쪽이 급성장하는 반면에 신문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현황도 과거의 전통적인 TV나 이런 쪽보다는 디지털 또는 인터넷 이런 쪽에 매체가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광고 회사들의 그 성장 3단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1위가 제일기획, 그 다음에 2위가 이노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고 기업의 성장 3단계가 소수 광고주 및 매체에 의존한다. 이게 바로 인하우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재벌 광고 대행사들의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소속돼 있는 재벌 회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돼요, 광고주로. 그래서 비계열 쪽의 물량이 증가하고 또 글로벌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노션의 경우는 1단계 후반인데 제일기획은 지금 2단계가 진행이 돼 있다. 3단계는 결국 뭐냐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또는 대형 그룹화 되면서 멀티 브랜드를 보유한다.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중국에 진출한 그 펑타이가 지금 굉장히 매출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의 실적하고 실적 전망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올해 2015년도를 보면 매출이 2조 8,46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380억입니다. 영업이익의 비율이 4.8%죠. 근데 계속적으로 단위가 10억 원이네요. 10억 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8조. 아, 그런가요? 10억 원인가요? 네. 28조. 죄송합니다. 네네. 예, 28조고 이게 1조 3천억이네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장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 제일기획 실적 전망을 또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전망 중에서 보면 중국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올해 3분기를 보면 영업이익 그 쪽의 비중이 본사가 26.7%인데 해외가 지금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기획의 경우만 해도 이미 글로벌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는 고성장을 추세적으로 이어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은 석방입니다. 네, 긍정적인 그 관점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양태준 대리님, 주가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석방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선 뭐 제일기획에 대한 부분들 정말 장 초반에 강하게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21,050원 정도로 상당히 좀 약간 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시장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석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뭐 알리바이에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충분히 근거 있고 성립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부분이 거론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펑타이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펑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기획이 중국에서 2009년에 인수한 디지털 마케팅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전략적 컨설팅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 뭐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약 한 1,200명 정도 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2009년에 인수한 이후에 거의 한 5배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장이 많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펑테이 같은 경우 전체를 본다면 철저하게 현지화를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 북경 본사의 직원이 한 700명 정도가 있는데 거의 뭐 90% 이상이 현지인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공상은행이라든지 뭐 차이나 모바일 이러한 뭐 메이저 로컬 기업을 좀 유치를 좀 강하게 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현지화를 통해서 이제 그쪽 중국 지방의 이제 이러한 기업들을 좀 유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3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을 했고 이익 같은 경우, 순이익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전년도를 넘어선다라고 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분기가 이제 성수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2015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기획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중국에 좀 고성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의 이러한 제일기획의 성장도 중국과 충분히 연관지어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기획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계열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점이 되는 부분들을 현재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뭐 장점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을 하겠는데 현재 시장에서 삼성이라는 큰 거래처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계약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닌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그 삼성 계열사 광고를 제일기획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기획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큰 부담 없이 신사업을 진출하게 해주는 좀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제일기획의 수익성과도 연결되고 있어서 앞으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 증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좀 언급했었던 단점에 대한 부분들인데 기존의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삼성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하락은 뭐 제일기획의 하락과도 똑같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좋은 부분이면서도 가장 치명타로 좀 생각을 해왔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계열 광고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비계열 광고주라든지 영업이익 기여도가 35%까지 증가를 했고요. 중국 펑타이 같은 경우는 비계열 로컬 광고주 기여도가 60%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광고주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인식을 깰 수 있는 충분한 좀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본 안전마진과 또 다른 이제 수익 창출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을 가진 좀 제일기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또 주가의 상승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석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1기획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 정도, 후년 정도에는 30%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사업의 고성장으로 전체적인 제1기획의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이라는 점에서 지금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관련돼서 매출 의존도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1기획 두 수사관 모두 석방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코리아 서킷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내년 전망도 밝다. 오늘 증권사에서 우량한 재무 구조와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할 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알리바이가 내년 전망도 밝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알리바이 진실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리아 서킷이라고 하면 PCB 업체죠. 네. PCB 쪽에 가장 기술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PCB라고 하면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죠. 그래서 OLED용 디스플레이 쪽에 HDI라고 하는 메인 기판 쪽의 매출만 600억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재무제표로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부채 비율이 42%고요. 유보율이 2,525%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인터플렉스라는 자회사 쪽의 실적 때문에 또 이게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였었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또 삼성의 갤럭시 S7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도 이제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그 또 PCB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계속해서 코리아 서킷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나 실적 호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리아 서킷 실적하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글씨가 좀 작죠. 네. 예, 그래서 이 단위는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전체 실적이 한 5,6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이 한 52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쪽에 보면 매출액이 1,500억을 넘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35억 정도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전망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 실적 쪽으로 보면 이제 올해 그 매출이 이제 그 2015년도 3분기 매출이 1조 5,800억인가요? 네네. 네, 1조 5,800억이고 영업이익이 130억이죠. 130억.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 잠정치가 이렇게 돼 있고 2015년도에 이 증권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이 보면은 이제 5조 8,500억입니다. 네. 네. 아니 5,850억이죠. 5,850억.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3분기 매출액이 이제 실적 전망에서 보면 3분기 매출액이 1,580억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30억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올해 추정치가 이제 영업이익이 510억이죠. 잠시만 10억 원인데요, 단위가 자꾸 네, 헷갈리네요. 네. 지금 1조 5,800억 원. 네, 10억. 1,580억이죠. 네, 10억, 100억, 1,000억입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130억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전 세계 쪽에서 매출 시장 점유율이 좀 후퇴하거나 또는 애플에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리아 서킷의 어떤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서 역시 저는
석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용의자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양태준 대리님,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려있는 그 모양새입니다. 자, 이 종목도 석방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증거 제시해 주시죠. 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리바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좀 위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긍정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에 대한 시각은 있지만 우선 긍정적인 위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위험으로 분류를 한 부분들은 이미 최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24일 7,800원을 저점으로 해서 10월 29일 날 11,900원 고점 전체적으로 약 한 50% 정도의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50%라는 이제 주가 상승은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으로 좀 보고 있고요. 충분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한 50%의 그 상승률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보다는 좀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보는 자리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도 현재 고점 11,000원 정도를 올라갔다 다시 이제 5%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보합권 쪽으로 좀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됐고 앞으로 2015년, 2016년 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는 의미로 당분간은 좀 행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겠는데 우선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전략 거래선 15년 하반기에 신모델이 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주 메인 기판이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18%, 19% 정도 가까이 증가를 하였고요. 모듈이라든지 패키징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16%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을 좀 견인을 하였는데요. 또한 이제 2016년 1분기에는 이제 신모델이 좀 조기 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2015년 4, 5분기에 좀 매출이라든지 이익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 연간 실적도 이제 2015년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또 최고치를 좀 갱신하지 않을까 좀 이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거래선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급이죠. 스마트폰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좀 있고요. 또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저가 영역으로도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 5를 더불어서 A, J 시리즈 특히 이런 보급형 모델의 물량 효과가 뒷받침되면서 안정적인 좀 가동률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갤럭시 S7의 조기 출시 가능성도 이제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1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올해 4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조정이 와서 행보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가격대에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자회사 인터플렉스에 대한 부분들인데 2016년 이제 인터플렉스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지금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의 단기 순이익 증가세도 좀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인터플렉스 주가만 보더라도 거의 지금 바닥권에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또 인터플렉스도 이제 주가 바닥에서 상승 기류를 충분히 탈 수 있는 부분들로 보고 있고 여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에도 좋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의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수사 결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갤럭시 S7 조기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도 볼 수 있고요. 지금 PR이 한 6.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 매력도 있고 재무구조도 우량한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회사 인터플렉스 지금 턴어라운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지금 현재는 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만 좀 접근이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그 의견이 제시가 돼서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인터플렉스
위험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용의자는 LIG 넥스원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꾸준한 상승 추세 유지, 기관 수급 긍정적. 지난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상장 첫날은 좀 굴욕을 맛봤고요. 이후에 차분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모가가 보니까 7만 6천 원 정도, 지금 현재 11만 원 선 넘어섰고요. 이렇게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기관 수급도 긍정적이다. 알리바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침 이제 파리 테러로 인해서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지금 강력한 테마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 항공우주 같으면은 이게 한국형 전투기 독점 사업 중 또 전투기 수입과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안 한다는 것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LIG 넥스원의 경우는 한국 항공우주가 어떤 육해공으로 따지면 공만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LIG 넥스원은 뭐 거의 육해공을 다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LG 이노텍에서 분리된 방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두산 DST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또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3분기 매출이 4,97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이 462억인데요. 91%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도 10%대의 영업이익과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방위산업 쪽에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방위비를 증가하는 데 있어서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러와 관련된 지금 프랑스나 이런 서방 쪽에서 IS를 또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위산업 관련 주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해외 수출 증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자료 화면 좀 보여드릴까요? 국방 예산 또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지. 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흐름들 같이 보셨죠? 그다음에 LIG 넥스원 실적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네, 실적을 보면 2조 3천억, 그죠? 2017년에 2조 3천억, 16년에 2조 1천억, 그다음에 올해는 1조 7천억 정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방 의견. 네. 역시 석방의 의견을 주셨고요. 자, 양태준 대리님, 방위산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독보적인 또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석방시킬까요? 예, 우선 저는 뭐 전체적인 부분들은 맞는데 우선 알리바이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간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 쪽에서만 잠깐 들어오고 있을 뿐이지 뭐 투신권 쪽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신권의 매도가 진정이 되어야지만 수급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리 테러로 인해서 전체적인 방위업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6일 날에 거의 뭐 급등을 했었습니다. 뭐 18%, 20%까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가능성, 파리 테러에 대한 가능성이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예를 들어 홀딩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전략은 좀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수주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강한 기술력 기반으로 해외 쪽에서도 이제 그런 뭐 인도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 남미라든지 동남아 쪽에도 상당히 지금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쪽 상황도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위험으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향후의 방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위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향후의 방향성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수사 결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이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 산업, 여기서의 독보적인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 기업이고요. 이로 인해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고 돼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고 전체적인 글로벌 업체 대비로도 약간 고평가됐다라는 점에서 현재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현재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역시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LIG 넥스원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황윤석 전문가가 석방의 의견을 세 용의자 모두에게 줬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용의자가 가장 매력적인가요? 네, 저는 LIG 넥스원이고요. 자, LIG 넥스원은 내년 1월 2일 날 그 지분 22%가 매매 제한에서 풀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11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태준 대리님은 제일기획 석방 의견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선 뭐 2만 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지금 가격선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우선 2만 5천 원 부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한 18,000원 정도, 18,9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